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안경 처방전에 사용하는 영문 약호로 올바른 것은 하는데, 처방전 안에 들어있는 영문 약호들, 내가 이제 그 1주차, 2주차쯤에 다양한 처방전 해석하기라는 파트에서 실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안경 처방전,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영문 약호 넣어서 이제 사용하는 처방전도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처방전 안에 나오는 약호들 잘 공부하시라고 정리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제 PD, OH, OD, OS, OU 오른쪽 왼쪽 양안, 그리고 스페리칼, 그리고 실린더, 그리고 엑시스 난시 축, 에디션 이제 추가 가입도, 프리즘 이제 빛의 방향을 바꿔주는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프리즘 도수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사위하고 사시 처방할 때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방향을 이제 명시할 때는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기죠.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노, VA 뭐 이런 것들. 플라노는 말 그대로 평면 렌즈라는 거예요. 0디옵터 렌즈. VA는 비주얼 어큐티. 그래서 이제 시력은 또 이제 우리가 나한 시력, 교정 시력 이렇게 또 따로 이제 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부터 보면은, 자, 프리즘 요거는 경선의 타보식 방향각의 크기, 요건 이제 아예 다른 말 써놨네요. 그래서 요건 틀렸고, 그리고 4번 요거는 이제 0디옵터 평면 렌즈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3번 스페리칼, 요거는 구면 렌즈의 상측 정점 굴절력을 말하는 거. 실린더, 요거는 이제 원주 렌즈의 상측 정점 굴절력을 말하는 건데, 1번이 맞네요. pupillary distance, 동공간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맞고요. 그래서 안경 처방전에 나오는 영문 약호들 1주차 때 그 정리해 놓은 PPT 보면서 잘 정리하면은, 요런 문제는 맞으라고, 틀리지 말고 꼭 맞추라고 주어지는 문제예요. 특히나 조제가공 파트에서는 거의 이제 막 아까 전에 이제 계산하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도의 난이도로 그냥 한번 내가 보고 정리하고 기억만 해두면 맞출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의 한 40%, 50%에 달하는데, 내가 그거를 맞추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정리하면서 꼭 반드시 맞추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 거 6번 가입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그래서 1번 볼게요. 원용 안경에 추가되는 굴절력 값, 맞죠. 그 원용에다가 더하기 가입도 에디션 한 것이 이제 근시 도수라고 그랬는데, 가입도는 원용 안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가되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1번 맞고요. 그리고 2번 근용과 중간거리 볼 때 필요한 데이터, 그쵸? 근용과 중간거리 도수를 우리가 알아낼 때 이제 이 가입도가 있어야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번도 또 맞고요. 3번 누진다 초점 안경 조제할 때 필요한 데이터, 그쵸? 누진다 초점 안경도 마찬가지로 그 근시 도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지, 원용에다가 에디션을 알 수가 있어야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고. 그리고 5번 근용 돋보기를 조제할 때, 그렇죠, 근용의 그 도수를 우리가 원용 플러스 에디션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근용 돋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4번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조제가공에서 과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리만 잘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요거 1주차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너 이제 안경의 조제가공 요소의 3요소를 기억을 잘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해부 역학적 요소,
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적 요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제 가공에서 광학적인 요소 하면은 우리가 안경 렌즈는 광학적인 성능을 최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광학적인 요소에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려면은 안경 렌즈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광학적인 중심점, 옵티컬 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우리 눈의 조준선이 쭉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가게 돼야 이제 프리즘이 발생하지 않고 아주 최상의 광학적인 요소를 만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학적인 요소 하면은 PD하고 OH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광학적인 요소 대표적인 게 PD하고 OH. 그래서 일단 요건 답은 4번이에요. PD하고 OH.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경사각도. 경사각. 안경이 이제 기울어진, 전면의 렌즈가 기울어진 그 각도도 적당히 내 조준선과 수직하게끔 이루어지면은 광학적으로 최상의 성능이 발휘하는데, 경사각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해도 광학적인 그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정점간 거리도 마찬가지고 압수평면 휭각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 렌즈, 비싼 수입 렌즈를 주문할 때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PD, OH, 경사각, 정점간 거리, 압수평면 휭각까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메이커에다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안경을 만들 정도로 이 부분이 광학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이제 저기는 다 틀린 거고, 그리고 4번이 광학적인 요소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8번 볼게요. 8번. 오른쪽 눈의 타보식 방향각으로 기저 방향 영도로 프리즘 처방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처방전에다 기록을 해야 되냐, 그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한 번만 이제 기억하고 알아두면은 틀릴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타보식 방향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맞추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만국식과 타보식 방향각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구만국식과 타보식의 그 표기법을 암기를 해두세요. 지금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이제 교과서에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필기한 거 따라서 이제 프린트 출력해가지고 필기해 두고 암기해 두시면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 방향 0도 오른쪽 눈에다가 기저 방향 0도로 프리즘 처방을 한다 그러면은 0도가 어디예요? 이제 저 우측 부분이 0도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저 두꺼운 부분이 와 있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베이스 아웃인가요? 베이스 인인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두꺼운 기저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기저 방향이 0도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0도 시작점이 이 코 쪽 부분이니까, 오른쪽 눈의 코 쪽 부분이니까 요거는 베이스 인이겠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필요 렌즈 최소 직경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것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 보면은 데이터 값을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박싱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됐네요. 58 I 사이즈고요. 그렇죠. 16이 브릿지 사이즈예요. 다리부 길이가 140mm예요. 이 안경을 쓰는 사람은 PD가 65mm예요. 우리가 안경원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경 렌즈 굉장히 큰 동그란 안경, 그 이제 생지 렌즈를 깎아서 이렇게 안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쵸? 내가 시범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줬듯이 큰 렌즈를 깎아가지고 안경 그 테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할 때,
아이 사이즈와 브릿지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렌즈 이제 가공하는 데 있어서 최소로 필요한 직경만 주문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렌즈 최소 직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이 사이즈, 브릿지 사이즈와 그리고 이 안경을 쓰는 사람의 PD 그리고 그 안경테의 최장 거리 요것만 알면은 이론적으로 최소 직경 내가 주문해야 되는 이 렌즈 처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최소의 렌즈의 직경을 안경 주문할 때 주문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이 밑에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한번 또 우리가 풀어보면은 FPD는 지금 잘 친구들 이제 FPD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이거는 프레임 PD라고 해가지고 탭PD예요. 탭PD. 탭PD는 아이 사이즈 더하기 브릿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58과 16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4mm가 나오는 거고요. 74 빼기 65 해주면은 9mm예요. 9mm에다가 최대 직경, 최장 직경이 60mm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렌즈 삽입부. 그래서 69에다가 플러스 2mm는 뭐냐면 이게 홈 깊이예요. 안경테의 홈 깊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71mm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10번 문제예요. 보기를 보고서 조제 가공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자, 이런 문제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고시 이 조제 가공 파트에서 맞춰라, 이거는 틀리지 말아라 하고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런 문제를 틀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내가 처음에 좀 외우기 좀 힘들다고 이제 저기 하면 처음에 1주차 때 제가 이 피카츄 그림 이제 삽입해가지고 기억하기 좀 쉽도록 이렇게 저기 연상해서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피카츄 인형이 설잠을 이렇게 자다가 렌즈 끼워 검사하고 수정하고 검수했다. 피팅. 그까지 해가지고 잘 연상을 해보시면은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방전을 내가 보고서 이거 근시안경인지 원시안경인지 이제 저기 가입도가 필요해가지고 저희 누진 다초점을 할 건지 그냥 누진 다초점 아니고 그냥 근용 안경만 할 건지 처방전 보고서 내가 일단 저기 해석을 해요. 그리고서 예비 과정 거친다 그랬죠. 안경테 이제 기본적인 조정하고 기본 피팅 과정 여기서 하고 나서 인형이 설잠을 자다가 인점을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경 렌즈 이거 난시 렌즈든 구면 렌즈든 간에 이제 그 광학 중심점이 있으니까 광학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렌즈 밑으로 인점을 찍는 과정. 그래서 인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형판 막 이렇게 만들었죠. 녹색 형판 가지고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뜯어내고 이렇게 주변 부분, 가장자리 부분 이제 그 줄로 이제 갈아서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안경테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쵸? 넣어가지고 설잠을 자다가 인형이 설잠을 자다가 설계는 이제 PD와 OH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 형판에다가 설잠을 자다가 자르기 다듬기는 우리가 뭘로 했나요? 반자동 옥수기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 기기 넣어서 버튼 눌러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자다가 가장자리 세우고 삼각 세우고 가장자리 세우고 삼각 세우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 영상 올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삼각으로 삼각을 가운데 뾰족하게 만들어서 안경테에 잘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삼각을 세운 다음에 렌즈를 끼워 넣었죠. 테에다 끼워 넣고 이러면서 안경테보다 이제 렌즈가 너무 크면은 응력이 생겨가지고 안경 렌즈가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생기고 도수가 달라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안경 테두리가 터지기도 하고요. 기억나시죠?
렌즈 끼우기 할 때는 쾌걸조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Z자로 코, 상, 하, 귀 이렇게 이제 렌즈 끼우기 과정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형이 설잠을 자다가 렌즈 끼워 검수했다. 피팅. 그래서 요거는 답을 그래 찾아보면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답이 1번이겠네요. 그쵸? 처방전 해석하고 예비과정 기본 피팅, 전 피팅 기본 피팅하고 인점 찍고요. 형판 만들고 형판에 이제 설계점 이제 설정하고요. 자르고 다듬고 그리고 가장자리 갈면서 삼각을 세우고 그리고 렌즈를 끼우고 나서 이제 피팅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검사 수정하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두시고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그 피카츄 그림 떠올리면서 이 인형이 설잠을 자다가 렌즈 끼워 검수했다. 이렇게 그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안경사 면허증 취득하고 나서 실전의 업무에 투입이 돼서도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실전에 이제 막상 처음 일하게 되면은 뭘 할지 뭘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뭔지 당황할 수가 있는데 피카츄 떠올리면서 요거 다음에 형판을 만들고 그다음 설계하고 이제 갈아야겠다. 안경 갈고 렌즈 끼우고 그다음 검수해야겠다. 이렇게 쭉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조제가공 배운 거 순서대로 해서 내가 중요한 국가고시 대비해가지고 최중요한 문제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이제 계속 훑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다 끝났을 때에는 내가 따로 조제가공 뭐 국가고시 시험 준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쭉 예상 문제 풀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외워야 되는 부분들, 공식 이런 것들 내가 언급하면서 같이 훑어 나갈게요. 아셨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출력을 하시고 요 이제 유인물 출력을 하신 다음에 본인 스스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푸신 거 근거 자료로 해가지고 업로드 하시면은 제가 이제 과제 수행한 것으로 이제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